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3국입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 첫날 경기에 있어서는 정관장 황진단이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는 큰 경기에 강한 이동우 선수를 선봉장으로 내세웠지만 네.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에 벌어진 2국 상대 주장 신진서 선수에게까지 패점을 안으면서 일단은 위기 상황입니다. 네, 1차전 오늘 둘째 날 경기 벌어지는데요. 먼저 포스트 일정과 함께 오늘의 오더 정리해드립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에서 SK 앵크린을 누르고 올라온 티브로드, 정관장 황진단과 3차전 경기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오늘 특히 그 티브로드 나오는 박민기 선수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네. 뒤에 지금 박정환 선수를 자칫하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한판입니다. 근데 또 박민규 선수가 이런 큰 경기에 또 강해요. 그렇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 네, 3국 출전하는 선수 소개해드립니다. 자, 한승주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2승을 거뒀기 때문에 출전한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덜 것 같거든요. 한결 좀 마음이 편하죠. 근데 하지만 그 이번 판에서 끝나지 못한다면 역시나 뒤에 박정환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네. 3국에서 끝내지 못하면 이 승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부담감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 3국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이 두 선수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좀 닮은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선수는 모두 좀 수일기를 위주로 한 힘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 박민규 선수가 좀 발이 빠른 대신 바둑이 좀 얇고요. 김명훈 선수 좀 느리고 김명훈 선수 대신 큰 펀치 한 방이 있습니다. 네. 자, 박민규 선수, 김명훈 선수 두 선수 모두 포스트 시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선수들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 이번엔 플레이오프전에서 만났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 네, 박민규 선수 모두 준 플레이오프에서 2국에서 출전을 했었죠. 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 이상훈 감독을 비롯해서 퓨처스 리거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정관장 황진단 김명훈 선수 2년 전에 이 신인왕을 거머쥐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해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삼 감독을 비롯한 어제 승리를 거뒀던 한승주 선수도 보이고요. 김명훈 선수는 좀 전에 좀 일찍 와서 한승주 선수하고 같이 검토실에서 포석 연구를 좀 하는 것으로 좀 보였어요. 일단 3국에서는 흑백이 정해져 있고 네. 또 오더도 어제 정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국에 비해 준비할 시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또 김명훈 선수가 흑번이기 때문에요. 포석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초반에는 김명훈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포석을 역시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는 이런 식의 포진을 펼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걸치는 것이 좀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목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정관장 황진단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일찌감치 시작 전부터 모두 모여 있었고요. 네. 반면 티브로드 선수들은 차츰차츰 한 명씩 모여든 것 같은데요. 단합은 정관장이 일단 더 좋은 건가요? 네. 네, 반대로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티브로드가 또 시작 전부터 모두 모여 있었어요. 네. 그런 것 또한 작전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팀원들이 좀 모여 있으면 좀 단합된 모습이 좀 보기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만약에 4국, 5국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출전할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선수 4명 모두 안 보이네요. 그러네요. 준비 중인 걸까요? 네, 일단은 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컨디션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뭐 이 판이 아직 뭐 승부가 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박민규 선수가 이긴다면 박정원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왠지 강유택 선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저는 만약에 오더가 정해졌다고 본다면요. 티브로드가 이제 정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5국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5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번 갑조리그 일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더가 약간은 좀 티브로드가 꼬인 상태다라고 네. 좀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티브로드의 전통적인 이제 오더는 그 박정환 선수가 1, 2, 3국 중에 무조건 앞에 나가는 스타일이고요. 2, 3국은 박민규 선수하고 김승재 선수가 책임지는 이런 스타일에 뒤에는 강유택, 이동훈 이렇게 든든한 선수들이 받치는 이 오더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헝클어졌어요. 그런 한 번의 스텝이 꽤 많이 꼬이는군요. 네네. 지금 상당히 좀 부담감을 아는 채로 박민규 선수가 출전을 한 겁니다. 어제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도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글쎄요. 지금은 근데 두 선수, 주장 선수 누구 만나는 거는 승패하는 별것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잘해주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 같아요.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일단 박민규 선수가 연장을 해줘야겠죠. 네네. 저는 이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가장 관심으로 두는 포인트가 이제 과연 그 박정환 선수하고 신진서 선수하고 맞붙작전이 나올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 갔거든요. 또 티브로드 입장에서도 원했어요. 원했나요? 네, 신진서 선수를 만나게 하고 싶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차전부터는 오더가 이제 그쪽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정관장 황진단의 김영삼 감독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장고에서 박정환 선수하고 신진서 선수가 만난다면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에게 부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속기에서 두 선수가 만난다고 보면 이 승부는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가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더 싸움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신진 선수하고 붙는 것을 좀 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 3국 정도 속기 전에 내보내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자, 초반에 이렇게 걸쳐갔는데요. 여기가 굳혀져 있는 방향에서는 이 수법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은 여기가 화점이 되어 있을 때요. 여기를 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수는 상대방의 연구를 조금 틀었다고 봐야겠죠. 제 기억에는 이렇게 백이 다시 한번 걸쳐가는 수를 예전에 목진석 구단이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전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요. 바로 붙여가요. 뭔가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민규 선수가 상당히 이 검토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느낀 점은 이 선수가 생각보다 형세 판단이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빠르고요. 네, 무난하게 젖혀가네요. 네, 국가대표팀 사전 승부 예측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스트레이트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 네, 6대 4는 좀 저는 좀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김명훈 선수가 네. 랭킹이 높기는 한데 네. 상대 전적은 아니거든요. 상대 전적에서는 작년에 아마 마지막 라운드 그 정규 시즌에서 붙어서 박민규 선수가 한 판 이겼을 거예요. 네. 랭킹 차이는 지금 박민규 선수가 37위고요. 김명훈 선수가 22위. 좀 차이가 나지만
두 선수의 대결은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상은 박민규 선수가 약간 좀 껄끄러운 스타일이거든요. 김명훈 네. 선수에게는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5대5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레이오프 성적에 있어서 점수를 더 줬을까요? 그런가요? 김명훈 예. 선수가 근데 4승 1패거든요. 잘하긴 잘했죠. 두 선수 모두 큰 경기에 더 강한 강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저희가 대국전에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전반기만 해도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다시 잘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8승 5패로 만족하고 있어요. 각종 대회에서 성적이 매우 안 좋아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싸워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8패가 이렇게 중요한 성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3연패를 3판 다 이길 수 있는 판을 다 놓쳐서 그게 좋은 성적이라 생각 안 하고요.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많이 준비를 한다면은 작년 같은 성적 먹고도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에는 박정환 선수가 맨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쉽게는 안 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2지명을 만나도 그냥 부담 없는 5지명이니까 물론 열심히 둬서 이길 수도 있지만 3, 4, 5지명은 다 할 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티브로드 화이팅! 네, 인터뷰를 듣고 보니까 티브로드의 박정환 선수가 얼마나 든든한 주장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두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김명훈 선수는 초반에 부진했다가 살아난 거고 네네. 박민규 선수는 출발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좀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페이스가 좀 떨어졌고요.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기에만 6승 2패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정관장은 초반에 이 페이스를 이끈 주역은 이창호 선수하고 박진솔 선수거든요. 신지선 선수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는 이 두 선수가 페이스가 좀 떨어지면서요. 김명훈 선수하고 한승주 선수는 후반기에 7승 1패를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그 공백을 메워줬기 때문에요. 후반기에도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상변에서는 간명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붙이고 젖히고 늘고 여기서 이제 두텁게 있는 선택을 김명훈 선수가 한 거고요. 박민규 선수도 밀어 올려서 이 모양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로 두었고 또 다시 날일자로 이제 일단 초반은 박민규 선수가 천천히 가네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곳의 모양을 결정짓거나 보통일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100이 오게 된다면 워낙 좋은 자리라서요.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 23세, 20세입니다. 일단 연도 3년 차이가 나고요. 나이하고 똑같이 차이 나네요. 네. 자, 11월 랭킹 33위와 24위. 이 상대 전적이 작년 KB 리그에서의 대국이었죠. 네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민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당시에 100을 지고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자, 주요 성적을 보자면 박민규 선수는 국수전 준결승에 오른 게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김명훈 선수는 레츠런파크배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좀 기회였는데 첫 판까지 이겼어요. 3번기에서 이제 같은 팀 신진서 선수한테 1대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네. 자,
정규리그 7승 9패를 기록한 박민규 선수. 이 마지막 3패가 이지연, 홍성지, 나현 모두 이지명 선수인데요. 그렇죠. 유리했던 대국이었다고 하네요. 네, 바둑이 상당히 다 좋았던 대국이고요. 특히 오늘 이번에 보시면 박민규 선수는 이지명들하고 상대를 많이 했어요, 이번 네. 시즌에. 그래서 1, 2지명하고 만나도 부담이 없는 5지명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7승 9패라는 성적은 절대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김명훈 선수 8승 5패기는 한데 이 후반전에서 7승 1패를 거뒀잖아요. 네네. 그 1패도 이세돌 선수였네요. 그렇죠. 그 대국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초중반에 갑자기 대마가 몰살을 하면서 조금 싱겁게 바둑이 끝났죠. 네. 그 대국 이외에는 뭐 후반기에서는 거의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민규 선수는 흑번 승률이 조금 더 좋고 김명훈 선수는 100번 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거의 2배인 것 같아요. 100번 승률이 말이 되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자, 2016 정규 시즌에서 두 선수가 박민규 선수가 이지명을 가장 많이 만났고요. 김명훈 선수는 주장을 가장 많이 만났네요. 네, 진짜 많이 만났네요. 6판을 만났어요. 이지명하고요. 대단합니다. 일부러 이성훈 감독이 이지명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더를 짠 거였을까요? 설마요? 근데 1승 5패. 뭐 저 성적만 빼면 성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김명우 선수도 1지명하고 2승 2패 성적. 상당히 전체적으로 올해 아주 잘했어요. 자, 초읽기에 먼저 돌입한 박민규 선수. 저는 시간 사용 보고 박민규 선수 왜 이렇게 천천히 두죠? 초반에 그래도 좀 빨리 두는 편에 속했거든요. 엄청난 속기파예요. 거의 제일 빠른 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리그 선수들 중에서 네. 정관장에 한 명 있네요. 예, 박진술 선수 다음으로 가장 빠른 손이 아닐까 싶은데 신진서 선수보다도 빠른가요? 신진서 선수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은 눈빛도 좀 틀리고요. 상당히 침착합니다. 자, 보통은 글쎄요. 이곳으로 가는 선택이 맞을 텐데요. 왜냐하면 여기 자세도 흙이 아직 좋아요. 그래서 발전성이 충분하고요. 근데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음에 이런 곳을 갔을 때 이 모양 피기에는 이 자리가 와 있는 것이 더 좋거든요. 글쎄요, 이런 뜻일까요? 일단 이 자리만 놓고 보면 뭐 흙이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결행을 붙여서 해요.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까지는 외길이고요. 여기서 이을 수는 없어요. 있게 되면 이렇게 날일자를 두게 되면 이 한 점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다음에 밀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무거워져요. 일단은 차단을 하고요. 끊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됩니다. 백이 한번 나가게 된다면요? 나가면요. 여기를 씹어서 두게 되겠죠. 때리면 여기서가 약간 어렵지만 이어서 버티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차단에는 걱정이 없는 건가요? 네, 여기에 약점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자세가 좋아서요. 이 그림은 그래도 30초. 하나, 흙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네, 뒤로 단수를 칩니다. 여기서 이곳을 따내는 수는 없는 수예요.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똘똘 뭉쳤어요. 네, 일단은 나가야 되고요. 자, 나갔을 때 흙이 씌우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박민규 선수가 둘, 고민을 좀 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고요. 씌우는 데까지는 외길입니다. 자, 여기서도 따내야 되고요. 근데 이곳을 잇는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수를 칠 때 보통 여기가 단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늘게 되면 여기를 단수를 한 방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 자세는 여기에 돌이 와 있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이건 둘만 알 것 같아요. 아, 외세보다는 실리군요. 네, 이 자리가 셋, 정말 제격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다섯, 그럼 일단은 이어야 하는 건가요? 모양상은 이어서 버티고 싶은 자리인데요. 뒤에 약점이 어떤 것이 남아있나라는 것을 보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볍게 이곳을 잇고 손을 돌리는 겁니다. 손 빼는 거죠. 근데 네, 그렇죠. 살리네요. 잇고 싶어요. 싸움에 있어서는 웬만해서 물러나는 기사가 아니에요. 네, 전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 이런 접근전이 붙는다면 김명우 선수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글쎄요, 뭐 잔잔한 개갑바둑으로 흐른다면 아무래도 세밀한 면에서는 박민규 선수가 조금 앞설 거예요. 네, 박민규 선수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수를 내기로 유명하거든요. 노림이 또 정말 강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백이 먼저 손을 돌립니다. 이것까지만 하고요. 글쎄요. 이렇게만 두고서 손을 뺄 거라면 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교환입니다. 안 건드리는 게 나았을까요? 네네. 나중에 이제 지키는 자세도 좋아요. 이런 거 선수 활용하고 뭐 이런데 하나 이어두면 두터워요. 여기 침입도 남아 있고요. 모양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박민규 선수는 당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30초. 하나, 일단은 여기를 셋, 붙였다는 것은 넷, 움직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다섯, 여섯, 일곱, 우상을 좀 여덟, 건드려 놓아서 아홉, 백돌이 왔을 열, 때 100번 충머리적으로 남았습니다. 유리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충머리요. 좌하를 두다가 우상을 두길래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연장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손에는 없는 거군요. 네네. 그 자리는 이제 이 형태에서는 상용의 수법이니까요. 이러고서 붙여서 나가는 수는 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평소에 박민규 선수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느낌이 글쎄요. 부담감을 좀 가져서인 건가요? 네, 그 착점하는 모습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원래는 이 선수가 상당히 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거침없는 네. 기사인데요. 근데 오늘 왠지 오늘따라 머리도 많이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글쎄요, 머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많이 쥐어뜯고 있어요. 예. 그게. 어디 좀 안 30초. 풀렸나요? 하나, 둘, 그렇다고 하기엔 진행이 많이 네. 안 됐는데요. 초반 포석이 여섯,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여덟,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열. 자, 박민규 선수가 한 수 두고 난 이후에 초읽기 사용하고 한 수 두고 난 이후에 또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를 늘게 되면요. 이곳을 둬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가 급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30초. 하나,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수죠.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어떤 수읽기를 읽은 걸까요, 박민규 선수? 김명훈 선수에겐 아직 3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의 대결입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 1차전 3국입니다. 박민규, 김명훈 선수가 만나서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박민규 선수가 이곳을 끊어서 변화를 구한 겁니다. 뭐 족보에 있는 수예요. 근데 지금 배속에서는 네, 잘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을 때려냈을 때 이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흙은 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요. 지금 뭐 이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리하면 일단 여기가 깔끔하게 넘어가 있어서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둔다면 이 형태는 여기를 단수 쳐서 네, 이 패를 버티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고요. 이 형태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냥 이어둘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은 이곳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팩감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사실 이 수는 뭐 팩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양 자체가요. 상당히 좀 강력하거든요. 팩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그냥 단수 치는 것이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도 백도 네. 좌하에서 팩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여기는 근데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면 둘수록 악수가 돼서요. 나가서 끊어 놓으면 네, 물론 여기는 이제 팩감이 되죠.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둬야 돼요. 아, 이 상태로 네. 손을 돌리지 못하는군요. 여기는 흙이 오히려 이 두다가 가일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예요. 자, 가만히 있는 수는 백도 편합니다. 10초, 단수를 칠 수 있지만 뭐 이제 뭐 셋, 달아나면 넷, 다섯, 공격권에서는 벗어났어요. 일곱, 여덟, 아, 그래도 침착하게 두네요. 자, 이 형태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했습니다. 네, 이어야 되고요. 있는 수뿐인 건가요? 네. 여기서는 뭐 크게 다른 수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은 나갔고 이렇게 늘었을 때 여기를 이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맛보기죠. 30초, 네. 하나, 둘, 셋, 넷, 자, 중앙 단수는 약간 싱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먼저 들어가서요. 한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 대신 여기 벽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을 호구 쳐서 지금은 전체를 다 노리는 방법이 있어요. 강수를 뽑을 수가 있군요. 네, 해본다면 지금 해야 되고요. 넷, 자, 물어보나요, 김명훈 선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단수로. 무난하게 가네요.
지금 이 형태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박민규 선수가 잘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빠져나가야겠죠. 네, 도망 나와야 하는데 그래도 두 칸 정도면은 쉽게 탈출을 할 수는 있네요. 네, 뭐 여기는 10초 문제가 없어요. 하나, 근데 나중에 둘, 약간 눌렸을 셋, 때 밑으로 이렇게 다섯, 되는 거면 일곱, 어, 여덟, 여기 세력이 아홉, 좋습니다. 102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서요. 그 다음이 좀 없어요. 한 칸도 안 되죠. 나와서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날일자는 좀 저위에 쳐졌고요. 미는 것은 한 칸 띄어서 좀 발이 느립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버텨요. 그냥 받아주더라도 다시 또 넘어가야 할 텐데요. 글쎄요, 여기 이 수가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냥 받아주면요. 예. 네. 여기가 뭐 끊기는 게 없잖아요. 없는 거죠?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30초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네.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다섯,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런 면에서는 네. 크게 악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곳을 하고서 끊으려고 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도 백이 선수를 쥐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따내면 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저세가 되면 백이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나가는 것을 봐야겠죠. 모양은 단수를 쳐야 되고요. 나갔을 때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기 나가서 나가서 전투를 싸우나요? 일곱, 하겠다는 얘기죠. 여덟, 아홉. 무난하게 두네요. 원래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의 기사인가요? 글쎄요, 조금 좀 더 강력하게 두는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좀 무난하게 갑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따내서 백도 여기 이제 안에서 안정을 했기 때문에 네. 깔끔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바둑이었나요? 국가대표팀 실시간 승부 예측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62%라고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대단히 잘못 둔 데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네. 예, 여기 이었죠. 두터운 자리예요. 안 할 거면 악수입니다. 왜냐면 여기 다음에 한 방이 아프고요. 그렇다고 여기 날일자를 두자니 다음에 뭐 여기 뭐 친입 아무데나 해도 이 돌은 뭐 이런 정도로 할까요? 네. 이 두터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바둑이 전체적으로 백이 얇아지게 되겠죠. 이 38대 62의 수치라면 집으로 환산했을 때 몇 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넷, 엄청나게 어려운 다섯, 질문. 일곱, 글쎄요. 여덟. 지금 38대 60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반면 글쎄요. 한 8집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랑 지금 줄자리가 너무 많아요. 백이 왜냐면 바쁘죠. 여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고 여기 한 방 교환하고 여기 30초. 막는 자리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뛴 거예요. 일단 한 방 당하고요. 자, 이제는 뭐 이런 데 오겠죠. 낮게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백은 최대한 가볍게 처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위로 둬서 가벼워지죠. 돌이 높게 가야 됩니다. 적당할 것 같아요. 네.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은 2년 전에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가지고 네. 3차전 경기를 벌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세 번의 경기에 있어서 영봉 승부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 네. 두 팀들이. 뭐 최종 5국까지 가는 경기만 2번이었거든요. 네. 세 번장에 2번이라면 정말 많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리즈도 3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초. 하나, 둘, 티브로드가 우세하다는 얘기를 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진단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전력이요. 그리고 지금 기세가 탄 선수들이 있어요. 이번 그 시즌의 딱 포인트는 제가 네. 보기에는 박진솔 선수하고 한승주 선수입니다. 이 이 두 선수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승주 선수가 한 건 했죠. 네. 30초. 신진서 하나, 선수는 워낙에 잘해줬던 그렇죠. 선수고 한승주 네. 선수 살아났죠. 다섯, 박진솔 선수도 여섯, 잠깐 주춤하다 다시 일곱, 살아났죠. 네. 김명훈 선수 살아났죠. 아홉, 뭐 이 팀은 뭐 이렇게 보면 컨디션이 다 좋아요, 사실. 네. 이 체력적인 면에서 이 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나요? 그걸로 보면 거의 최고 아닌가요? 뭐, 홍삼의 힘인데. 예. 먹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봤어요. 네. 저도 홍삼 참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예. 30초. 하나, 제가 이런 것이 좀 넷, 글쎄 뭐랄까요? 제가 그 어린 선수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약간 느끼는 점이 이런 거예요. 그 어린 선수들만의 뭔가의 그 감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높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운데 얘기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이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이 돌은 이미 가벼워요. 그래서 돌이 높게 가서 위로 씌움 당하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 형태 자체가. 근데 뭔가 감각적으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셋, 넷, 좀 실전적인 여섯, 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홉, 근데 돌 자체는 갑자기 이 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려워요. 이 작전은. 그 좌하 부근에도 흙이 외세를 많이 얻었고 우상 정리에 있어서도 외세를 좀 얻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앙 쪽으로 돌이 많이 가야 예, 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야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런 돌들은 외세가 아니에요. 나중에 급소가 남아 있고요. 여차하면 여기를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돌은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글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정도 선택으로 인해서 과연 아까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 38대 62의 차이가 좀 좁혀졌을까요? 저는 좁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가대표팀의 선수들도 그 어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과연 좀 달라졌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럼 또 모르겠네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또 넘어가기에도 좀 그래요. 몇 집 안 돼요. 네. 넷, 기세상은 어딘가를 이 중앙으로 나오고 싶은 자리인데요. 일곱, 쉽지 않습니다. 여덟, 아홉, 일단은 나오죠. 가려고 나옵니다. 뭐 이 뜻은 이제 이런 것을 교환을 해놓고서 네. 이렇게 두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벽에 발을 좀 묶어놓겠다라는 뜻이고요. 김명훈 선수도 이 하변 부분에 있어서 좀 손이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30초. 네. 하나, 둘, 셋,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여섯. 좁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지금의 흐름은 약간 벽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반대로 박민규 선수는 머리 쪽에 있던 손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네, 지금 특유의 그 약간 자세가 약간 목 쪽에서 이제 손 까딱까딱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네. 약간 여유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선수 이러고 모두 넘어가야 돼요. 네, 손이 빨라집니다. 여기 뭐 안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안 두면 당장 이렇게 가게 되면 위험하죠.
확실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잡기는 싫거든요. 뭔가 단수 한 방 맞고요. 그럼 크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아, 여기서 글쎄요. 뭔가 좀 크게 잡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크게 두고 싶거든요. 딱 떠오르는 자리는 없네요. 30초. 하나, 둘, 셋. 아예 손을 아, 예. 네, 크게 뭔가- 쉬어갑니다. 크게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일단 감각 자체로는 좋아 보입니다. 흙이 뭐 있거나 하는 수는 한 칸을 맞아서요. 뭐 물론 나갈 수는 있지만 계속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일자가 제격이에요. 30초. 하나, 박민규 선수의 세차게 내려놓았던 한 수였는데 네, 거의 다섯, 43대 57이라면은 5%더 열.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추가된 건가요? 아, 그런 건가요? 저는 5% 네. 아까 뭐 8집 정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군요. 네. 흙의 하변 처리는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국가대표팀에서도 전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귀는 어차피 백이 집을 좀 어느 정도 지었고요. 흙이 여기서 한 실리로 한 서너 집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두 텀 치고는 좀 미흡하다고 봐야겠죠. 예. 하나, 둘, 그리고 중앙 방면으로도 지금 넷, 백이 돌이 오고 다섯. 있고요. 네, 여섯. 5%에 있어서 좀 짜게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의 이성 네네. 해설위원이 얘기했는데 이성 해설위원이라면 지금 몇 대 몇일까요?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좀 좁혀져서 저는 한 47% 정도예요. 예. 거의 5대 5인데요. 예. 지금 흙이 여기서 뭔가 집을 좋은 자리에 뒀어요. 여기까지 뺏기게 되면 사실 집으로 앞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버틴 거고요. 이제는 백도 집을 짓는 방향을 택해야겠죠. 셋, 넷, 이 돌이 좀 넓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을 했고요. 자, 여기 선수로 하고요. 자, 이렇게 두어서 여기 네. 집 다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 됐을까요? 뭐 집 안 되게 들어오겠죠. 집만 이렇게 되면 되면 네, 엄청 큰 집인데요. 또 안 될 것 같네요. 만만치 않아요. 자, 지금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뭐 여기 빼고는 둘 자리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단 두네요. 근데 들어오라는 얘긴데요.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안 들어가면 여기 한 칸 뛰게 되면 도대체 몇 집이죠? 이거 뭐 셀 수도 없어요. 너무 커요. 좌변보다 더 큰 건가요? 네, 더 큽니다. 지금은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한번 맞춰볼까요? 어, 저는 어디? 아래쪽이요. 아래쪽이요? 네. 저는 위쪽이세요? 위쪽으로 할게요. 제가 아까 아래쪽으로 했는데 하나, 둘, 제가 바꿨어요. 셋, 저랑 똑같이 하셔도 네. 되는데 다섯, 여섯, 그러면 일곱, 똑같이 할게요. 여덟, 저도. 아홉. 위쪽으로 갔는데요. 아래로 갈 것 같다가 위로 갔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로 가는 것이 이제 밀었을 때 이제 나가는 흐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일자 정도 넘어가면 뭐 되나요? 이렇게 하면 못 넘어가나요? 이런 거 뒀을 때도 좀 또 이렇게 끊기도 어렵죠. 하나, 네. 둘, 반대도 셋. 어렵고요. 네, 반대도 바로 뚫리고요. 다섯, 여섯, 그래서 이 편이 좀 이 상대가 받기에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열. 사실 밑에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운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깰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위로도 또 많이 깰 수가 있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감각적인 부분인 겁니다. 프로기사들도
어렵네요. 아예 그 양날일자 되는 부분으로 밀지 않고 두 점을 제압한다면 네. 여기요. 마지막 어떨까요? 뭐 가장 침착한 수죠. 근데 뭔가 당한 것 같아요. 넷, 아, 이 상태로요. 네. 여섯, 일곱, 근데 정수이긴 한데요. 일단은 밀어가는 겁니다. 자, 늘게 되면 모양으로는 밀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붙였을 때 끼우게 되면 여기는 차지할 수 있는데요. 변은 뚫리게 됩니다. 네. 글쎄요, 이 진행은 백도 상당히 좀 많이 부서지거든요. 우상은 괜찮은 건가요? 여기도 지금 걸려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흙도 느는 것은 일단 모양상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 붙여서 이제 형태를 잡았습니다. 행마죠. 뭐 여기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자리 맞으면 흙도 살려야 됩니다. 당연한 기세고요. 자, 이때도 역시 이 자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자리가 잘 안 떠올라요. 네, 이 자리는 진짜 역으로 맞으면 백 모양이 무너지고요. 이렇게 두는 순간 흙이 이 형태가 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네. 것은 악수거든요. 나와 끊는 것도 남아 있고요. 왠지 좀 집이 깨지면서 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백이 좀 급하게 아까 급소자리라고 한 부분 그런 자리 먼저 물어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홉, 이어요. 최대한 버틴 겁니다. 변 쪽에 또 다시 신경이 쓰이는 것도 같아요. 여기 약점 생겼어요. 생겼나요? 네, 단수 선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칸 뛰게 되면 마지막. 하나, 글쎄, 둘, 셋, 형태 자체가 당장 뭐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근데 네. 맛이 엄청 나쁩니다.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되고요. 아홉. 뭐 최소한 뭐 붙여서 깨는 것은 있겠죠. 근데 지금 백이 일단 여기 안 지킵니다. 먼저 가는군요. 받아야죠. 자, 여기서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어주면 이렇게 해서요. 득이거든요. 근데 할 수 지금은 없나요? 이런데 밀어버리면요. 여기도 선수고요. 오, 글쎄, 갑니다. 일단 하네요. 자, 박민규 선수 반발 보여주나요? 잊고 싶은 기분은 안 들어요. 이 모양상 확실히 당했어요. 네. 기세는 반대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러고 지키면 흙이 손해가 되는 건가요? 혹으로 지키면. 글쎄요, 이렇게 되면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선수의 자리거든요. 반대는 어떤가요? 반대요. 네. 마지막. 선수가 될 것 같아서. 반대도 그냥 넷, 이렇게 돈 오면 다섯, 여기 또 받아야 여섯. 되고요. 네. 일곱, 여덟. 그거를 해요? 일단 악수인데요. 이어야죠. 여기가 이제 상당히 급합니다. 여기 한 방 맞으면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급한데요. 여기도 둬야 되고요. 글쎄요, 박민규 선수 네. 이 교환은 좀 아쉬운데요. 급한 자리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손이 빠르게 나왔거든요. 자, 박민규 선수 어떤 노림을 갖고 있는 걸까요? 보중항에서부터의 공중전입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3국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